메틸화 경로의 중요성. 엽선하는 요소는 메틸화 경로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메틸화, 둘은 전하를 띠는 단백질 부호화 아미노산인 하나인 아스파르트산으로 인한 치환으로 글포트의 치환에 좋은 모델이 된다. 메틸화 경로는 유전자의 메틸화 패턴이 대소원칙을 좌우하는 발달에서 중요하다. 메틸화는 후성 유전의 핵심 기여 자 중에서 하나로 뒤에 다룬다. 메틸화 경로 장애는 자폐증을 앓는 어린이 사이에서 흔히 관찰된다. 오만의 생화학자 설탄 카우스 대학교의 식품영양학과 만성질환 예방 전문가 왈리는 메틸화 경로 억제로 변형된 후성 유전이 자폐증의 중심 요소라고 제안했다. 항산화 방어의 손상으로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반응하면 이 경로들이 변형된다. 이러한 관찰은 메틸화 경로와 항산화 방어의 중요 효소에 영향을 미칠 글포트 민감성 모티브 모델에서 관찰된 현상과 일치한다. 간 기능 손상과 CYP 환원 효소. 간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 많은 화합물을 몸에 분해하고 제거한다. 간에 있는 사이토크롬 효소라고 불리는 효소 그룹에 의존한다. CYP 효소는 약물 대사 외에도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호르몬, 지방산에서 파생된 신호전달 분자인 에이코소나이드 합성에 중요하다. CYP 효소의 다른 요리들은 스테로이드 생성장애, 모한 생식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형을 특징으로 하는 드문 질환인 엔텔레빅슬러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 CYP 환원 효소는 CYP 효소가 제의 역할을 하기 전 필수단위로서 NADP 플러스 NADPH로 변환한다. CYP 환원 효소는 미생물부터 식물, 곤충, 포유, 여러 가지의 종류에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CYP 환원 효소 유전자가 완전히 제거되면 지의 배아에 치명적이다. 불리면 모노뉴클레오티드. CYP 환원 효소는 플라보 단백질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제대로 기능하려면 FMN에 결합해야 한다. 글포트는 시궁지의 간에서 CYP 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다. 작동하는 백혈구 NADPH 산화효소는 체내에서 중요한 효소다. 만성유가증 질환은 면역세포 NADPH 산화효소의 결함이 있는 변종이 있을 때 생기는 희귀한 유전병이다. 황색포도상 구균, 리스테리아, 크립시엘라, 농농균 등의 병원균을 억제하는 강력한 산화제인 초가산화물을 합성할 수 없다. 만성유가증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내장간 폐림프샘, 비장, 위, 피부에 세균 및 진균으로 인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폐 감염, 특히 진균성 폐렴이 흔하다. 이 질환이 유가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염증이 있는 조직 부분의 유가종도 마찬가지다. 만성 유가종 질환은 일반적으로 NADPH 산화효소의 인산 결합 부위에서 글신 잔기의 돌연 변이와 관련이 된다. 글포트 노출은 만성 유가종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 돌연 변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며 이 유전 질환을 모방한다. 앞서 우리는 이 장에서 실질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치명적인 신종 진균성 감염인 칸디다 아우리스를 논의했다. 또한 글포트의 면역 방어 교란이 생명을 위협하는 진균 감염과 다른 병원성 감염의 증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특히 글리시모드도 부피가 크고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글리포트와 유사한 두 아미노산, 즉 아스파르트산과 글루탐산으로 글리신 잔기의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치환되면
글리포트가 글리신을 치환할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만성 유가정 질환은 글리포트가 어떻게 면역 기능을 손상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NAD, pH, 산화 요소 외에 다른 여러 단백질도 면역에 관여한다. 이러한 단백질도 글리포트에 억제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10장에 설명하겠다. 황해에 민감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황해에 민감해서 황이 함유된 식품을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개는 그들의 장에 아황산과 황산을 황화수소 가스로 변형하는 세균종들이 과잉 증식했기 때문이다. 황민감성은 복부 백만, 가스통증, 브레인 포그를 일으킬 수 있다. 황화수소가 조직 사이를 자유롭게 떠다니다가 뇌에 도달해서 뇌 기능을 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산염을 줄이는 황산화는 효소인 두 효소가 이에 관여한다. 한 효소는 황을 생체 분자에 통합하고 다른 효소는 그저 황화수소 가스를 만드는 데 만족한다. 전자인 동화형 아황산화는 효소는 유기물로서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을 생산한다. 또한 헤모블라보 단백질로서 NAD, pH의 결합에 의존하며 헤메도 부촉이 된다. NAD, pH와 FAD는 인산화된 분자이기 때문에 동화형 아황산화는 효소는 글리포트로 인해서 억제될 수 있다. 알다시피 헤모의 합성 역시 글리포트로 인해서 억제된다. 이와 반대로 황화수소를 생산하는 이화형 아황산화의 효소는 이러한 의존성이 없다. 글리포트는 장내 미생물에서 전자를 억제하면 후자의 과잉 생산을 처리할까? 만약 그렇다면 황을 줄이는 세균은 자폐증과 관련해서며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글리포트는 이러한 세균이 번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서열 분석으로 밝혀낸 사실. 4장에서 한 연구팀이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글리포트가 글리신을 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한 바 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분자 유전학 마이클 안토니오 박사가 이끄는 이 팀은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글리포트가 글리신을 치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관 배양에서 자란 유방암 세포를 대상으로 실험을 설계했다. 연구진은 노출되지 않은 세포 역시 글리포트 치환의 증거를 보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찾아낸 모든 후보가 미항성이라고 결론지었다. 앞서 얘기했듯이 안토니오 연구팀이 깨닫지 못한 것은 노출되지 않은 세포들이 실험 시작 전에 장기간 글리포트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 체내에서부터 시작하여 실험 도중을 비롯해서 시험관 배양에서 여러 세대 동안에 성장하면서 글리포트 오염된 영양을 공급받았다면 말이다. 다행히 안토니오 팀의 논문에는 그들이 탐지한 15개의 단백질의 정확한 서열이 적혀 있었고 나는 이를 부분적 단백질 자원 웹사이트의 생활학적인 서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단백질 15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중에 최소 9개가 인산 함유 분자와 결합했다. 글리포트 치환으로 특정 글리신 장기가 변형되며 나타난 인간 단백질 15개를 확인하는 일은 단백질 글리포트 오염을 감지하는 실험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안토니오 팀의 결론에 나는 강하게 반대하지만 그 팀의 연구는 매우 가치가 있다. 그 연구에서는 피부경화증 환자의 손톱, 건설 환자의 피부세포, 알츠하이머 환자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응집, 자폐증 아동의 머리카락 표본, 제엽염을 앓는 말의 말급, 암 종양에서 얻은 조직 검사 시료, 병든 신장과 간 조직 같은 포유류 병든 조직에서 추출한 생물학적인 표본뿐 아니라 배양해서 자란 세포 유형에도 적용 가능한 규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치환 패턴의 자료를 수집하여 크기가 작거나 향전원을 띠는 아미노산이 인접했을 때처럼 글리신 잔기가 특히 민감한 펩티드 맥락의 규칙을 예측할 수도 있다.
이 패턴들은 안토니오 실험에서 찾아낸 소규모 집합에서 이미 명백해지고 있다. 치환되었다고 알려진 글리신 15개 중에서 6개는 양전하를 띤 아미노산 저의리신 히스티딘 또는 알기닌으로 뒤따랐다. 10개는 바일린, 류신, 세린, 트리오닌 중에서 하나가 뒤따랐다. 이들 모두 글포트의 메틸 포스포닐 꼬리를 위한 공간을 지원하는 작은 아미노산들이다. 육장에서 기적의 일꾼 황산 그릴 기적의 일꾼 황화물로 호흡하는 이런 필수 능력은 오랫동안의 비생물 세계에서 생물 세계로 이행하는 초기 단계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데이비드 와시. 황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황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살아있는 모든 조직에 존재하는 황산 분자는 체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황산균의 혈류를 통해서 호르몬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호위하며 필요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호르몬을 비활성화한다. 그리고 수은과 아세트 아미노펜 등 독성 있는 원소와 화합물을 비활성화하고 체외로 실어 나른다. 황산은 세포 소화계인 리소솜 같은 세포소 기관의 산도 유지를 돕는다. 또한 황산균은 혈중 반응성 물질로부터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중 수분이 조직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데도 필수적이다. 적혈구 세포막에서 황산 콜레스테롤을 넣어서 적혈구가 서로 밀어내도록 하는 음전하를 만들어 적혈구가 서로 달라붙어 흐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한다. 이 음전하는 모세혈관 속에서 적혈구가 나아가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다당류인 황산 헤파란에서 황산기는 체내 세포 대부분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바깥에 머무르는지를 조절한다. 황산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이해하려면 나와 함께 생화학으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나면 글포트가 황산의 적절한 공급을 유지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손상한다는 불편한 진실, 즉 증가하는 많은 질병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에 대처할 수 있다. 황은 왜 생명에 필수적인가? 황은 풍부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소다. 유황에도 있고 썩은 달 여러 냄새 속에도 있다. 주기율표에서 황은 산소 바로 아래에 있다. 황은 산소와 같은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알다시피 산소는 생명에 필수적이다. 황산 음이온은 황과 산소의 조합으로 화학식은 SO4-2이다. 황원자 1개에 산소 원자 4개가 결합한 2가 음이온이다. 이 전하로 황산 음이온은 다른 분자에 달라붙을 때 음전하를 띤 면을 만들 수 있다. 지구에서 생명이 시작될 무렵 대기에는 산소가 아주 적었다. 초기 지구에는 심해 열수구와 화산 분출로부터 황화수소 기체가 풍부했다. 에너지 화폐로 불리는 아미노신 3인산은 산소가 아닌 황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미토콘드리아 당시에도 포도당을 대사하는 효소 일부를 사용하여 황화수소를 산화해 ATP를 만들 수 있었다. 세포의 동력원인 미토콘드리아가 환경 속에 존재한다면 포도당 대신에 황화수소를 우선 섭취할 것이다. 적혈구에서 체내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은 원래 산소보다도 황과 결합하도록 설계된 듯이 보인다. 인간이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황을 들이마시지는 않더라도 황은 몸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 황화수소 기체는 체내에서 합성된 신호전달 기체로 세포의 특정 과정을 시작하라고 알려준다. 우리에게 더 친숙할지 모를 신호전달 기체로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가 있다. 소량의 산항화수소는 유익하지만 많은 양은 일산화탄소처럼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황산의 또 다른 기능은 황산화는 황산음이온이 또 다른 분자에 달라붙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생명 정형에서 여러 방면으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황산기는 간의 지용성 독소와 독성 화학물질에 달라붙어서 이들을 수용성으로 만들어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게끔 한다. 또한 황산기는 부신에서 생성되어 모든 호르몬이 순환으로 나가기 전에 호르몬에 달라붙는다.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뇌의 쇳병을 만들어진 후 항산화된다. 콜레스테롤은 피부 속에서 항산화되어 건강한 피부 장벽을 만든다. 황산 전달 효소라고 하는 특화된 효소는 황산기를 황산공여체에 옮긴다. 포스포아데노신 포스포술페이드는 인산 중에서 하나가 황산인 것을 제외하면 ATP와 유사한 황산의 에너지 형태다. PAPS 합성 효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ATP 분자에 결합하여 황산기를 PAPS로 전환하는 효소다. 두 개의 ATP 중 하나는 반응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그 반응으로 인해서 PAPS로 바로 바뀔 것이다. PAPS 합성 효소는 이런 두 ATP의 결합 부위에 연관된 두 개의 고도로 보존된 아미노산 모티브를 가지고 있으며 이 모티브 각각에는 3개의 글리신이 포함된다. PAPS 합성 효소는 이 두 부류 중 한 곳에서 글리신을 치환하는 글루포트로 인해서 억제될 수가 있다. 황산과 스테로이드와 햇빛.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신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호르몬이다. 부신에서 생성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과 부신 고환 난소 태반에서 생성되는 성호르몬이 여기에 포함된다. 황산기를 부착하면 운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고 수용성이 강해져서 호르몬이 혈류를 통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황산기는 몸 전체에 호르몬을 퍼뜨리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황산화는 황산이 몸속에 이동할 때 비활성화된다. 이는 황산을 조직에 퍼뜨리려는 결정적이다. 유리된 황산이 너무 많으면 혈액 속의 수분 상태를 바꿔 혈액은 매우 걸쭉하게 만들고 혈류를 통한 혈액순환을 방해할 것이다. 생물학적인 여기체들은 명쾌한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바로 황산기를 호르몬 같은 운반체 분자에 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적 컴파트의 맨 위에 자리한 부신은 황산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텐이란을 생산한다. 폐경기 여성 중에서 의사에게 DHEA를 처방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DHEA는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어서 폐경과 관련된 몇몇 증상을 줄일 수 있다. 황산 DHEA는 임신 중에도 중요하다. 태반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어 태아 발육을 조절한다. 이처럼 황산기는 매우 중요하다. 황산화되지 않은 형태의 DHEA는 황산화된 형태를 대신할 수 없다. 특히 아기의 뇌가 성숙해지는 임신 후반부에 더욱더 그렇다. 황산 DHEA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대뇌 피질 없이 태어나는 물회증이 발생할 수가 있다. 고환간질 세포는 정제의 테스토스테론을 공급한다. 고환간질 세포에서 채취한 종양세포주에 관한 시험관 내 연구는 어라운드온 노출이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94% 떨어뜨린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들 세포에서 사이토크롬 P450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었고 미토콘드리아 막을 관통해서 콜레스테롤
CYP 효소로 전달하는 단백질의 활성도 억제되었다. CYP 효소는 콜레스테롤에서 스테로이드를 합성한다. 글리포트가 그 과정을 억제하면 뇌 분비의 전체의 균형이 깨어진다. 피부 세포는 햇빛에 반응하여서 황산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고 이 역시 비교적 고농도로 혈액에 순환한다. 실제로 호르몬의 비타민 D는 콜레스테롤로부터 유래하며 이 반응은 햇빛으로 촉발된다. 비타민 D는 대기 수송 중에 황산화된다. 자폐증과 여러 신경질환을 가진 어린이들은 혈청 콜레스테롤, 혈청 황산, 혈청 비타민 D가 낮은 경우가 흔하다. 이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비타민 D 황산이 뇌 건강에 중요하며 햇빛 노출이 뇌 보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황산과 신경 전달물질. 저자서원에서 알게 되었듯이 식물과 장내 미생물은 글리포트가 결혼하는 식힘성 경로를 통해서 방향적 아미노산 트립토판, 티로신, 페닐알라닌을 생산한다. 트립토판은 신경 전달물질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전구체다. 페닐알라닌과 티로신은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그리고 피부를 까맣게 하는 색소 멜라닌의 전구체이다.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샘 호르몬 역시 티로신에 유래한다. 트립토판뿐 아니라 이러한 호르몬 모두 수송 중에 황산화되는 일이 흔하다. 그리고 이 분자들 모두 생물학적으로 중요하다. 이 분자들이 억제되면 끔찍한 결과가 닥칠 수 있다. 알츠하이머, 심장병, 관절염, 암 같은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많은 영양소는 수송 중에 황산화된다. 포도주와 포도주에 들어있는 라스페라톨, 강황에 들어있는 항염증성 화합물 쿠르쿠민, 비타민 C, 그리고 다채로운 과일, 채소, 커피, 차, 초콜릿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여기에 포함된다. 나는 이런 물질의 이점들이 대체로 황산을 조직하고 수정하고 전달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이 영양소 전부 식물로 인해서 합성이 되고 식힘산 경로의 산물에서 유래한다. 글포트는 방향적 아미노산과 그 유도체의 합성을 억제한다. 이와 동시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방해하여 생리활성 분자로 인해서 황산기를 정상적으로 황산기를 수용 또 전달하는 신체의 능력을 저해할 수가 있다. 기를 저해할 수가 있다. 물의 네 번째 형태는 사라사막의 토아레 그족에게 물은 생명이다라는 뜻의 아만이만이라는 격언이 있다. 알다시피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지만 물 분자가 생물물리학적으로 얼마나 특별한지 자각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물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물의 과학은 난해하고 복잡하다. 물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은 고체, 액체, 기체 외에도 워싱턴 대학교 생명과학과의 과학적인 제럴드 폴락 박사가 네 번째 상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 계열화, 구조화, 질서, 정연, 액체 결정, 베타 구역, 살아있는 물이라고 불리는 물의 네 번째 상은 고도로 조직화되고 전기 전도성이 있지만은 완전히 고체는 아니다. 젤라틴 디저트의 물을 생각해보자. 물 분자는 아주 작다. 분자 수로는 인간의 몸의 98% 이상을 차지하지만 질량으로는 66%에 그친다. 인간 몸속 물은 대체로 네 번째 상이다. 예외적으로 혈액 속 물은 혈관 내 혈액의 매끄러운 흐름을 위해서 유체 상태이다. 황산은 물이 네 번째 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수용성 표면에 황산기가 달라붙으면 표면에 인접한 물은 실제로 육각형 결정의 규칙적인 배열로 조직화된다. 이 6가지의 결정은 얼음 결정 구조를 닮아 액체 상태 대신에 단단한 계열을 만든다.
예를 들어 혈관은 내피세포라고 불리는 단일 세포층에 둘러싸여 있다. 내피나 혈관벽을 구성하는 내피세포들은 내피를 따라서 각 세포의 원형질막에 내장된 단백질 위에 층을 형성한다. 다당류 즉 당분자의 사슬이 단백질에 부착이 된다. 이때 황산음이온은 불규칙한 패턴으로 이 다당류에 달라붙는다. 그 결과 생성되는 크고 복잡한 분자를 황산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데 황산기 포도당 다당류 질소로 구성이 된다. 콘드로이틴 황산은 관절 연골에서 발견되는 황산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다. 관절염의 관절 통증을 앓는 사람은 콘드로이틴을 보충제로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항산헤파라는 또 다른 흔한 황산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다. 꾸준히 합성되고 분해되는 황산헤파라는 몇 시간만 지속되면서 그동안 세포막에 박힌 단백질과 일시적으로 결합한다. 그리고 세포의 유용한 혈액의 내용물을 낚아채며 세포의 거의 모든 핵심 활동을 촉진한다. 많은 신호 전달 분자들 특히 성장인자는 신호 전달 반응을 시작하기 위해 황산헤파란에 결합한다. 세포막의 단백질에서 분리된 황산헤파란은 그에 부착된 모든 것과 함께 세포의 소화기인 리소솜으로 이동한다. 리소솜에서 황산헤파란으로부터 분리된 황산음이온은 이후에 황산이 되고 리소솜이 영양분을 소화하고 세포 찌꺼기로 분해하는 데 필수적인 낮은 pH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황산이 부족해지면 재활용을 위해서 세포 찌꺼기를 제거하는 세포의 능력이 손상되며 제거되지 못한 쓰레기는 축적된다. 황산헤파란은 건강한 세포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구조화된 네 번째 상세포 외에 기질인 당질 피질과 또 가장 풍부한 글리코소노글리칸이다. 당피질은 체내 모든 혈관의 막을 형성하는 구조화된 네 번째 상의 벽을 형성하여 혈액 속에 운반되는 반응성인 물질에 대한 거의 불침투성 장벽을 형성한다. 황산화된 당질피질처럼 친수성 표면에 갇힌 물의 점도는 흐르는 혈액 속의 물의 점도보다 훨씬 더 높다. 건강한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질피질에 충분한 황산기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글리코사노글리칸의 황산화가 불충분하면 인간은 곤경에 처한다. 플락 연구팀은 당피질에 관한 계략적인 모의 실험을 통해 생물학적 활성물질이 이 베타 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연구진은 코코넛 워터, 강황, 바질 등 특정 음식과 향신료가 특정 농도까지 장벽의 두께를 늘린다고 보았다. 또한 이 음식들이 혈관의 완전한 상태를 보호하는 데 좋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글리포트의 계열 라운드업은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장벽의 두께를 줄였다. 장벽이 얇을수록 혈액 속의 독성 물질이 반응성이 매우 높은 물질에 쉽게 들린다. 구조화된 물의 주목할 만한 특성은 양성자를 밀어낸다는 뜻이다. 이 계열은 음전화를 띠며 체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일종의 배터리를 만든다. 계열화된 물은 젤리 표면처럼 혈액 속 물 바로 옆을 매끄럽고 반질반질하게 해준다. 반질반질한 표면은 적혈구가 최소한의 마찰로 힘들이지 않고 미끄러지게 하여서 모세혈관에서 특히 중요하다. 모세혈관 벽에 황산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혈류에 대한 저항이 높아져서 심장에 부담이 가중된다. 장기간 황산이 고갈된 사람 중에는 이러한 종류의 혈관 및 심장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황산의 중요성이 이렇게 있군요.